한국이 통한의 역사를 뒤집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의 진가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 그 주인공인데요. 대만은 한국과 여러 국가적 지표에서 한참 뒤처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거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만은 왜 유독 한국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일까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만 내부의 혐한 감정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혐한 감정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대만 웬만 보더라도 일본의 혐한을 따라서 한국 흉보기를 하거나 한국의 여러 문제점을 과대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만의 한류가 개방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단교 과정에서의 앙금과 한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절대로 좋다고 할 만한 대안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또한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만을 추월한 것도 대만인들의 심기를 매우 뒤틀리게 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이 경제적으로 앞섰는데 한국이 이를 추월한 데다가 현재 한국의 인지도와 국제위상은 수교국이 20개 이하인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앞서고 있으니 이를 부러워하면서 열폭을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인지 대만은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라이벌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이 해낸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는데요.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대만은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충분히 한국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대만이 보는 한국 해군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안 초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안 해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해군이었습니다. 당연히 방공 능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지상으로의 전력투사 또한 거의 불가능했으며 효율적인 대잠전도 불가능한 반쪽짜리 해군으로 평가하였죠.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도 이 시기에 연안 해군의 한계를 직접 뼈저리게 체감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양해군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고 이후 1995년 안병태 제독이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서 대양해군 준비에 돌입하였죠. 그 결과 한국 해군은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함대공 미사일, 대잠 헬기 탑재를 통한 입체적 해전수행 능력을 갖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을 확보했고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방공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 6척, 그리고 동급 기준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차례로 전력화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전력들을 바탕으로 2010년 2월 제7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한국 해군의 위용을 드러냈죠. 이에 대만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때 2차 세계대전 군함이나 쓰던 한국이 이지스함을 쓰고 나중에는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방공함을 뽑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항모를 건조한다는 소리까지 나오자 엄청난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을 반세기 동안 얕보다 뒤집혔으니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급기야 한국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만은 한국 해군의 발전사를 보면서 자기들도 충분히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대만에서 2,500톤 실전 압축 경호위함 건조 공고가 올라왔는데 이를 본 대만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굵직한 건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대만이기에 한 번에 2,500톤 건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대만 내부에서는 한국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죠. 심지어 반대하는 쪽마저도 2,500톤의 성능을 걸고 넘어지지 한국을 예로 들며 실패할 거라는 가정조차 안 했습니다. 즉, 우리도 한국처럼 1,500톤급 이상의 건함을 만들 수 있지만 일부러 안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을 의식해 무리한 건함 사업을 하다간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함 사업은 상상 이상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5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한국 정도의 조선 기술이 있지도 않은 대만이 어떻게 2,500톤급을 만드냐는 것이죠.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실패하게 된다면 건함 계획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일이라며 만들면 어떻게든 만들기야 하겠지만 건조 과정에서 수십 곳의 결함이 발생하여 수년을 날려먹는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도 건암 사업을 반대했는데요. 꾸준한 조선 분야 강자였던 한국도 노하우를 쌓는데 10년이 걸렸다며 대만이 전자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중공업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제조업과 방산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대만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문가들의 말에 한국이 하는 것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대만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한국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대만이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한편 여담으로 대만이 한국의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적나라하게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해외 포럼에서 대만은 한국의 질투심과 모든 게 뒤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에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흥미로웠는데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친구들은 한국에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대만 친구를 좀 골려주고 싶을 때면 대만이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대만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10중 8구 그 친구는 열을 냅니다. 이런 적대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참 신기합니다. 아마도 라이벌 의식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감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요. 어쨌든 대만에 살면서 내가 경험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거랍니다. 20여 년 전에는 대만의 쇼 프로그램이 한국 TV에 온통 판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달라졌어요. LG만 해도 20년 전에는 럭키 금성이라 불리는 조그만 가전회사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1997년 후반에 IMF의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의 한국은 경제, 기술, 그리고 특히 문화에 있어서 세계적이 되었어요. 한국은 두 번째 올림픽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월드컵도 치루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대만과 수준 자체가 다르니 대만 사람들은 사실 짜증이 나죠. 대만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만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만인들은 여전히 한국의 스타와 노래, 쇼 등을 좋아하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저 경제적으로 한국이 대만을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 점에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건 순전히 질투심 때문입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더 성공적이거든요. 한국이 여러 산업에서 대만을 앞지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대만은 한국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12년 전에 한국에 처음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